그런데 저는 우려되는 게 뭐냐면 정말 내가 내 집 하나 이제 마련해서 정말 새 아파트에 살고 싶다 이런 심정으로 정말 청약을 신청했고 정말 운이 좋게 당첨이 돼서 여기까지 끌고 온 분들도 정말 많을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은 제가 경제 기사를 보다가 좀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저희가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고 입주를 할 때 잔금 대출을 받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 잔금 대출을 입주할 당시에 KB 시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받게 되는데 지금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서 잔금 대출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내용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선은 그 신문 기사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본 기사는 머니투데이의 기사인데요. 제목을 보면 잔금 부족에 12월 입주 미뤄야 하나 집단 대출 실수요자 발동동이란 내용이거든요. 자세하게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 경기도의 한 신도시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서 12월 입주를 앞둔 주부가 있다고 하거든요. 이분을 보면 지금 집단 대출이 한도가 되고 축소가 된다 뉴스를 보고 밤잠을 설쳤다고 하거든요. 원래 입주를 할 때는 감정가의 기준으로 대출 가능 금액을 추산해서 계획을 잡았는데 분양가 기준으로 이걸 적용할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말 연끌을 해서 내가 돈을 마련한다 해도 이게 돈이 모자랄 수 있어서 내가 잔금을 못 쳐서 입주를 못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요게 청약이 어떻게 잠깐 진행되는지를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빈칸에 한번 적어보면 저희가 보통 청약에 당첨되면 계약금을 내잖아요. 근데 계약금은 뭐 10%를 낼 수도 있고 어떤 곳이 20%를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계약금은 미리 내가 준비를 해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약금을 치르고 나면 그 다음이 저희가 중도금 대출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중도금 대출은 만약에 계약금이 10%라고 가정했을 때는 이 60%를 이제 중도금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나중에 잔금이 있어요. 잔금은 이 나머지 30%에 대해서 잔금이 나가게 되는데 이 중도금 대출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면 중도금이 60%라고 하더라도 이게 조정 지역이냐 비규제 지역이냐에 따라서 이 한도가 다르거든요. 만약에 여기가 규제 지역 중에서 여기가 투기 과열 지구다라고 하면 이 중도금 대출은 분양가의 40%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만약에 조정 지역이다. 라고 하면 분양가의 50%까지 대출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비규제 지역이라고 하면 60%가 모두 대출이 돼요. 아무래도 이런 것 때문에라도 비규제 지역에 뭐 청약을 받는다든지 분양권을 산다든지 하면 좀 더 메리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잔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40% 대출 받고 조정지역에서 50% 받고 비규제에서 60% 받았다고 하면 잔금 치를 때 이게 잔금 대출로 전환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요때 대출의 한도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투기 과열 같은 경우는 잔금 대출이 KB 시세를 원래 기준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KB 시세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것의 40%가 되는 거고 아까 조정 지역은 KB 시세를 기준으로 해서 50%가 나오게 되고 비규제 지역은 KB 시세를 기준 60%가 돼요. 그래서 이 기준이 다르거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중도금 대출은 기준이 분양가가 기준인데 이 잔금으로 하는 이 잔금 대출 같은 경우는 KB 시세 기준으로 이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기사에서는 이게 지금 분양가 기준으로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감정가로 하더라도 낮은 거, 이 둘 중에 더 낮은 것으로 한다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만약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의 분양가가 5억이었는데 정말 뭐 입지가 괜찮아가지고 입주할 때 좀 되니까 가격이 10억이 된 거예요. 그럼 여기에 따라 또 되게 큰 차이가 나거든요. 여기가 조정지역이라고 하면 10억을 기준으로 잔금 대출을 받으면 금액이 여기 50%니까 저희가 5억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를 분양가 기준으로 해준다고 하면 5억에 50%가 되니까 2억 5천이니까 거의 반이 줄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입주를 해야 되는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금 마련 때문에 되게 힘들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발생한 이유가 저희가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은행권의 대출 제한 조치가 지금 이루어지면서 이제 실수요자들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거고 이
대출 규제가 지금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이어서 지금 실수요자들이 이제 받게 되는 그런 대출인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집단대출까지 지금 한도 축소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특히나 연말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분들은 노심초사를 하고 있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11월 경기도 하남시의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둔 B 씨는 입주 예정자 모임 커뮤니티에서는 지금 집단대출 한도 축소가 모든 은행으로 확대가 되면 정말 잔금이 모자라서 입주를 못하는 게 아니냐고 그런 글들도 많이 올라온다고 하거든요. 16일에 이제 은행권에 따르면 KB 이제 국민은행이 29일부터 전세자금 대출과 집단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를 이제 하기로 한 데 이어서 이제 하나은행도 다음 달 1일부터 주담대 한도를 줄인다고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지금 주담대에 대한 한도 축소가 이제 계속되고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이고 올 들어서도 가계대출 증가율이 4%를 훌쩍 넘어선 국민은행은 사실상 모든 유형의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가계대출 비상관리에 지금 돌입을 했다고 하거든요. 지금은 잔금 대출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KB 시세 또는 감정가액 중 하나를 기준으로 대출을 하는데 이제 여기에 분양가 기준을 더해가지고 이 세 가지 중에서 최저 금액, 제일 낮은 금액으로 잡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정말 대출이 낮아질 수가 있어요. 정말 대출 한도가 반토막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은행이 전세대출과 집단대출 한도를 전세값 증액분 이내와 분양가 기준으로 조정하는 것은 이제 가수와 실수의 경계선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대출 막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은행권에서는 개별 은행들이 가계대출 증가율이 임계점에 다다른 만큼 연말로 갈수록 대출 한도의 체감도가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이제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국민은행, 하나은행이 이렇게 대출 제한을 하게 되면 당연히 다른 은행으로 풍선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정말 크거든요. 지금 상황은 또 그렇게 되고 있고 금리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출을 받으려는 분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오늘 이렇게 지금 집단 대출 중에서 잔금 대출 한도도 축소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전에 영상에서는 중도금 대출을 이제 9억 이하라도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잔금 대출에 대한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 저희가 보통 청약을 받을 때는 이런 사항을 예상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때는 당연히 중도금 대출이 나올 것이고 잔금 대출도 이제 KB 시세 기준으로 당연히 나오겠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금 계획을 짰을 텐데 지금 이렇게 한도가 줄어들고 하면서 여기에 대한 이제 자금 대책 때문에 되게 힘든 분들이 많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우려되는 게 뭐냐면 정말 내가 내 집 하나 이제 마련해서 정말 새 아파트에 살고 싶다 이런 심정으로 정말 청약 신청했고 정말 운이 좋게 당첨이 돼서 여기까지 끌고 온 분들도 정말 많을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한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되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가 대출이 계속 뭐 중단이 되고 한도가 줄어들고 이런 상황으로 갈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정말 대비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특히나 실수요자 분들은 자금 마련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심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런 대출 관련된 또 사항이 있으면 제가 이제 빠르게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 영상을 시청해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